요즘 반란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뜨고 있죠. 자, 토지 시장에도 이런 반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난생 처음 100억 부자 클럽의 부자 코치 이라희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토지 시장에 지금 어떤 반란이 일어나고 있나, 요즘 반란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뜨고 있죠. 자, 토지 시장에도 이런 반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 반란만 잘 이해를 해도 내가 어떤 땅을 사야 실패하지 않는 토지 투자 전략이 될지 해답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일단요, 2022년 토지 시장에는요, 교통의 반란이 일어납니다. 교통의 반란. 어떤 교통의 반란이냐 하면, 정부는 이제 수도권 위주의 개발이 아니라 전국 균형 발전, 이제 지방을 균등하게 개발해야 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전국의 교통망을 연결해야 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지방에 어때요? 새로운 이제 전철이 들어가고, 또 역세권이 형성이 되고, 또 역세권과 연결이 되는 다양한 교통의 혁신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토지 투자에서 역세권 투자만큼 돈이 되는 또 투자는 없지 않습니까? 투자 1순위죠. 자, 그렇다라고 한다라면 지금 이 교통의 반란, 특히나 이 철도 노선의 새로운 반란이 어디에 일어나고 있는지 노선부터 다시 공부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반란은 결국에는요, 여러분, 정부가요, 쓸데없이 그 수조 원의 돈을 들여서 전철을 개통을 하는 것일까요? 자, 정부가요, 어떤 신설 철도망을 놓을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 이유가 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지제역을 한번 보세요. 지제역. 평택역이 있는데 그 옆에 지제역이 왜 들어왔어? 지제가 지제리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허허벌판에 지제역이 왜 들어왔어? 결국에는 누구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삼성이라고 하는 대기업 때문에 역세권이 형성이 되었던 거죠. 자, 그 삼성에서 생산하는 그 다양한 또 상품들을 다시 수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항만까지도 전철이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토지 투자를 하실 때 어떤 한 부분만 자꾸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복합적으로 연관을 지어서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된다. 그래서 전철이 가게 되면 이렇게 또 대기업이 이전을 하게 되는데요, 대기업만 가는 것이 아니라 대기업이 갈 때는 어떻게 돼요? 자, 여러분 처음에 여러분들 지제역 투자만 막 하시다가 삼성이 이제 깔고 앉는 자리 투자를 하셨잖아요. 자, 그런데 그곳의 땅은 수용이 되는 땅들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깔고 앉는 땅 말고 주변의 땅을 사셨죠. 자, 주변의 땅이 지금 평당 800만 원까지 하는 땅들이 있더라고요, 야산이. 자, 왜 평당 800만 원까지 이제 땅값이 상승하게 되었을까? 다른 거 없습니다. 자, 삼성이 왔으면 어때요? 삼성과 관련된 다양한 협력사들이 자리를 잡겠죠. 자, 우리나라 정부는요, 과거에 따로 기업이 자리 잡는 비효율적인 산업 개발이 아니라요, 이제 앞으로 산업단지, 산업지대를 어떻게 하냐면 클러스터화 개발을 한다. 그래서 같은 업종끼리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 일대를 이렇게 클러스터로 묶는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대기업 삼성이 자리를 잡으면 그 일대가 신산업존이 형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토지시장의 반란은 바로 이거예요. 대기업이 가면 그 일대가 같은 업종으로 미래의 산업지대로 바뀐다. 그래서 이 반도체뿐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반도체 클러스터 일대가 형성이 되었죠. 앞으로 뜨는 산업이 또 뭐죠? 바이오 산업, 또 새로운 미래 자동차 사업,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철강 기계 조선, 앞으로 어떤 신소재 산업, 다양한 신산업들이 자리를 잡는 곳이 기업 하나가 잡는 그 일대가 존으로 형성이 될 거라는 걸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반란은 바로 관광
축의 반란입니다. 여러분들 기존에 여러분들 해외 여행 가실 때 주로 그 도심지 위주로 관광을 했었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뭐 뉴욕이나 도쿄나 몇 번 갔다 오시면 어때요? 그 주변에 그 오리지널 그 지역의 향토 어떤 그런 것들을 경험해 보고 싶지 않습니까? 자, 우리나라도 이제요 많은 분들이 지방을 투어를 하고 어떤 스토리를 남기고 자 이런 힐링 여행을 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관광의 트렌드가 바뀜으로 인해서 관광 축의 반란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산 좋아하십니까? 바다 좋아하십니까? 자, 그런데 호수까지도 이제 관광으로 이제 흡수가 되기 시작을 하면서 이렇게 머무는 것 자체가 힐링이 되는 이런 곳들이 바로 앞으로 관광의 어떤 핵심 거점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 물을 끼고 있는 곳들, 머물면 치유가 되는 곳들, 이런 곳들이 앞으로 땅값이 많이 상승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관광 축의 반란이 일어난다. 이것을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물류 축의 반란이 일어난다.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과거에 뭐 지리, 토지 투자 공부는요, 뭐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공부했었던 지리, 역사, 뭐 경제, 뭐 이런 거 다 이제 연관이 되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주로 수출이 우리 무슨 항에서 했죠? 맞습니다. 미국, 일본을 거점으로 했기 때문에 부산항이 우리나라 대표 국제무역 항만이었죠. 자, 부산항까지 물류가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천안 그리고 또 어때요? 대전, 대구 이렇게 경부축이 형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과거에 땅값이 많이 상승한 곳이 경부축이었어요. 그런데 이 축의 반란이 일어납니다. 이 축이 어디로요? 자, 서해안으로 축의 반란이 일어납니다. 왜요? 중국, 동남아, 인도와 가까운 해안축으로 새로운 물류축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물류축의 반란이 일어나면서 이 서해안 라인에 신항만과 신공항 이런 이제 글로벌 무역 지대들이 형성이 된다라는 거고요. 자, 그러므로 인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기업이 이전을 하고 수도권에서 점점 기업이 지방으로 클러스터화 되어서 미래에 대응 가능하게 이제 자리를 잡고 이러므로 인해서 어때요? 지방이 점점 이제 개발이 되고 환경이 좋아짐으로 인해서 수도권에 머물지 않고 가족 전체가 지방으로 이제 이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지방의 수도권에 있는 신도시급의 신도시 개발이 지방에도 이루어지는 반란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어찌 보면요, 수도권은 어떤 재생하는 그런 이제 신도시 개발이 이루어진다라고 그렇다라면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와, 뭐 랜드마크급으로 신도시가 개발이 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신도시에 점점 여러분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신도시 개발 이제 확정이 자꾸 발표 소식이 나게 될 거고요. 또 이 신도시가 이제 확정 개발되는 이 구역 또 더불어서 땅값이 폭등을 하게 되면 이 연접 지역, 이 주변에 있는 지역까지 같이 땅값이 상승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2022년 토지시장에 이런 반란이 일어날 것이니 이런 반란들을 좀 주시를 하시면 여러분들 성공적인 토지 투자 전략이 되지 않을까? 자, 이라이가 제안해 봅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